글로벌 변수들 점검하고 투자 아이디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4분기 이 기업 실적 발표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에는 FOMC 연준 첫 회의가 예정돼 있죠. 좀 시장 방향성 언제쯤 잡힐까요? 네, 사실 1월 첫 2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방향성이 상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힘들었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3년 그 장외 시장은 정말 그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200일 이평선, 장기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200일 이평선이 벽이 좀 두터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미국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한 3차례 정도 하락장에서 200일 이평선 상단을 타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중순 그리고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3차례 좀 탈환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쉽사리 넘어서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와중에서도 좀 고무적인 그 근거 혹은 증거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작년에는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저점이 계속 이제 하방으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이 처음으로 이제 다시 상방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만큼 혹은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는 다시 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근에 이 주요 글로벌 투자 IB들은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와 다르다. 경기 침체에는 대비하고 있지만은 이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이 과거와 달라진 증시 환경으로 인해서 월가조차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게 작년에 이어서도 올해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투자 전략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 이제 손실 해지 전략, 작년에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 관리하는 전략, 혹은 하방 위험 관리 전략, 일부 미국 영어로는 그냥 버퍼 전략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버퍼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자산의 손실 리스크를 일정 부분 이제 막는 그런 투자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 위험을 회피하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긴 한데, 변동성 위험을 완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2년을 보면 미국에서만 약 1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좀 각광받는 그런 신규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하락장은 이제 피하고 싶고 또 상승장은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좀 그런 근본적인 그 욕구 혹은 기대에 따라 출시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운용 방법은 좀 다릅니다. 어떤 전략들은 기술적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200일 이평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생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좀 다른 수익률과 결과가 나오긴 하고요. 미국에선 이런 버퍼 전략의 대표적인 ETF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ETF 시장의 강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페이서 ETF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PTLC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위험 관리 전략, 버퍼 전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비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달 말 새해 첫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2월 FOMC 전까지 시장 방향, AI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저희 AI 위험 모델에서 나온 위험 예측치는 이제 지난주에 49보다 좀 낮아진 19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49는 전체 주식의 한 50%, 49%를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고 19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주식을 더 많이 담아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 사실 저희 모델이 주요하게 봤던 변수들을 보면 미국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미국 시장의 1개월 수익률, 모멘텀 그리고 미국 트리플 A 등급 회사채 금리를 주요 변수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주요 변수들 위에 추가로 이번 주 들어서 중요도가 올라간 그런 변수들을 보면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1년 변화율이랑 그리고 그 트리플 C 등급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 역시도 좀 중요한 변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번 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이제 그런 좋은 시그널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가 되는 원자재 가격 변화 역시도 저희 모델에서 주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변화율이 한 16% 정도 상승을 했어요. 물론 상승이긴 하지만 2022년 3월 한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때는 연간 단위 상승률이 70%에 가까웠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인데 요새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관련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일부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도 위험 가능성이 사실 금리로 이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부도 위험이 올라간다고 봐도 되고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 부도 위험이 낮아진다 혹은 경기 침체 위험이 낮아진다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작년 4분기 고점에 16.6%까지 올라갔던 게 14.5%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런 이슈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이 미국 금리가 고공행진을 피할 수 없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올해 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3월에 금리 고점에 도달한 이후 11월부터 첫 금리 인하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혹은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이제 미국 금리가 제로금리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먼저 가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올해 1월 같은 경우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화두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머릿속에 쌓여진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구조적인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75%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정상적인 금리 환경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환경에서는 사실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80%포인트 이상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물에 비유한다, 물이다라고 비유를 한다면 예를 들어 초저금리 환경은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서야 사실 수영장에서 다 즐겁게 파티를 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 혹은 준비를 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문제가 안 됐던 이제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섹터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창출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속성 을 꾸준히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가치를 두려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 편견, 성장주만 사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치주에도 혹은 현실적인 그런 주식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간단한 이제 툴이 뭐가 될 수가 있냐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연초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기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